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키고 또 다른 남북한의 도발을 부른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어제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이 국정원법, 또 오늘 우리가 막으려고 이렇게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남북관계,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 이 두 개는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완전히 빅브러더 기구로 만들면서 핵심 대공 첩보 기능은 죽일 수 있는 기괴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극도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간적 여유도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게 아니라 함께 이 법의 논의도, 이 법의 상정도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우리 역장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절박하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 문제는 어찌되었든 잘못 선택해도 나중에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그 책임은 져야겠죠. 그 정당이나 그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쨌든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서 한번 잘못 선택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대북 정보 능력, 그리고 한 분 괴물로 변한 빅브러더 기구, 또 이미 국제규범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무렇게나 도발해도 이 정부는 호락호락, 이 대한민국은 호락호락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엉뚱한 판단차고 엉뚱한 오산을 키워줄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 저는 남북관계 태보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법이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특수활동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만든 망이 외국에 있고 그렇게 만든 화이트, 블랙, 요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CIA 영화 보면은 이름 없는 별들 있듯이 우리 국정원에 가봐도 이름 없는 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국가정보력입니다. 그 국가정보력은 온전하면서 인권의 요소는 살려나가면서 해야죠. 근데 그걸 돌연 다 잘라내고 5조를 신설해서 국가정보원장한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마음대로 받아보고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 허용해야 될 때입니까? 판사 사찰이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공개된 정보를 받다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줌, 농구를 좋아함, 이런 것이 문제되는 세상인데 공공기관, 국가기관으로부터 저 국민, 예컨대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습니다. 누구 의원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이 사람 해외 경제활동 교란과 관련해서 무슨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영장도 없이 요구하면은 이분 행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찰을 허용하도록 해야겠습니까? 판사 사찰이 그렇게 문제되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서 이 중차대한 국면에 여당 의원님들 이거 해야겠습니까? 우리 걱정을 절절히 말해서 그걸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어제 기어코 180명 채워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북 남북관계 발전법, 이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문제이고, 우리가 6.25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한미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중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남북관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의사정책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나라의 대외정책, 이 나라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집권 경험이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1.1 사태도 겪어봤고, 김신주 사태도 겪어봤고,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도 겪어봤고, 아웅산 사건도 겪어봤고, 마유미 사건, 김현미 이름이 뭐죠? 김현희 사건도 겪어봤고, 이 사람들 테러, 공작, 삼척 울진 무장간첩 사건도 겪어봤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울진 잠수함 사건도 겪어봤고, 북한의 숱한 도발을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분단과 위기의 원인은 미군이라 생각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라고 생각하고 미군 철수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이런 의문들,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이 40에 처음 미국 갔습니다. 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분단은 미국이 제공한 것이고 주한미군이 이 분단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사실 토론을 위해서 해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미국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기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로도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겠죠. 그런데 세계 전략이란 게 그런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나중에 그 미국의 전략가들 브레진스키라든가 그다음에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사뮤엘 헌팅턴이라든가 또 미국의 요즘 자주 나오는 빌 페리라든가, 빌 페리가 같이 하고 있는 애시턴 카터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셉 나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토론해보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강구한 인식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불행의 근원은 김일성과 김실과의 일가 독재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또 다른 전략적 착오를 부르고 그 착오가 점점 심화되어서 오늘날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이 끝이 나고 북한은 끝없는 수렁으로 가면서 저렇게 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인구 5천만 명의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세계에서 몇 안 되게 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 때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을 잘한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 그건 어느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중동에서 돈을 벌고 독일의 병원에서 고생하고 탄광에서 그 뜨거운 지혜를 견디며 고생하고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고생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희생하고 전쟁통에도 교육시키고 우리 뛰어난 DNA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의 열이 우리 노동자, 농민, 학생들 그런 열의들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선택이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소련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했는데 북한은 소련을 동맹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한반도 정책의 모든 위기는 그래서 북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북한도 이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이렇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이 편리할 때만 민족끼리 그러지 언제 민족끼리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고 민족이라고 특별히 잘 봐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동족 상잔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대통령을 심지어 모욕하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랭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욕을 하고 외교부 장관을 비아냥거리고 민족에 대한 예의라고는 손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끝마다 민족끼리 하고 민족끼리 특례를 자꾸 내세우는데 그래서 이 대북 인권 전담법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유엔 인권 결의안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엔 인권 선진국가고 인권 대통령이 2번씩이나 나고 인권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위대한 나라인데 오직 북한 인권에만 나오면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국제 전당금지법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여론을 전하겠습니다. 대북금지전담법 통과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보낸 서한도 있었다고 하네요.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인권 선언에 대해 종말적 침해가 될 것이다. Grave Violation이라는 영가가 있었답니다. 이 휴먼 라이츠 재단은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했고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전당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성취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이 이래 간담이 서늘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기록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오점으로 남는 걸 넘어서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더 도발의 비밀을 줄 것이고 김여정 한마디로 온 나라가 꼼짝없이 움직이는 나라처럼 비칠 것입니다.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휴먼 라이츠 재단은 이번 법안은 비무장지대 건너편 세계의 폭정에 건너편 세계 북한이겠죠. 폭정에 문제 제기하는 3만 명의 탈북민을 표적으로 삼았다. 인터넷과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정부가 냉담하고 잔인하다까지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하게 갖고 온 민주적 가치들을 국회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선배 대통령들을 지켜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 선택 잘못될 때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도 오늘도 우리 민주당이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키고 또 다른 남북한의 도발을 부른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